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오늘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능적 뇌척추의학 FCST 즉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최근 턱관절의 비밀 저서를 통해서 일반인들과 만나고 계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턱관절과 척추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1, 2번 경추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증상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몇 가지 설명 못 드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네. 오늘도 다양한 질병과 증상들이 1, 2번 경추랑 어떻게 연결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발병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1, 2번 목뼈가 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만성 피로와 건망증 또 어지럼증, 구역질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 2번 목뼈 틀어졌을 때 또 어떤 게 남아있나요? 예, 1, 2번 목뼈 이제 1, 2번 경추가 틀어졌을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만성 피로를 비롯해서 건망증, 어지럼증, 그리고 또 뭐 구역질 등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 2번 경추가 틀어지면서 이 나타나는 경우 만약에 사고가 아닌 한 턱관절에 문제가 대부분의 증상은 다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이제 또 두통과 편두통이라는 질병입니다. 네. 이 두통과 편두통이 어지럼증과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흔한 편이고요. 네. 예.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두통과 또 편두통을 별도로 설명해 주실 때 대부분 두통, 편두통의 원인이 이렇게 턱관절과 경추 1, 2번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턱관절과 경추 1, 2번이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이유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신경학적인 이유와 또 근육학적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머리에는 이제 측두부에 해당하는 옆머리 부분의 모든 근육이 이 아래 턱뼈에서 기시를 하게 됩니다. 저 아래 턱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두근이 모두 아래 턱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턱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 측두근의 긴장이나 수축이 유발되면서 편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뼈 1, 2번 경추 양옆에서는 경수신경이라는 것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경수신경이 우리 후두부와 두정부까지의 모든 근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번 목뼈가 틀어진다면은 이 목 뒷부분하고 이 두정부 부분의 모든 머리에 붙어 있는 근육군이 과긴장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후두통이 생기고 또 두정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양쪽 턱관절의 주변을 지나는 이 3차 신경통은 얼굴 전체 부분 그리고 앞머리 부분까지를 총 지배하면서 커버하게 되는데 그래 이 3차 신경의 어떤 턱관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주로 두 개의 안면부나 전두 부분에 즉 앞머리 부분에 전두통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뇌로 통하는 이 신경과 혈관이 이 대후두근을 지나는 신경과 혈관이 틀어막히게 되면서 또 이것도 두통의 한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이 두통과 편두통 환자들이 참 많거든요. 예. 네, 이 두통, 편두통은 그럼 머리의 신경통에 해당한다고 봐도 될까요? 머리의 신경통이라기보다는 예. 머리의 근육통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래 모든 통증은 이 신경계에서 느끼는 통증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두통의 경우는 어떤 뇌종양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머리의 근육이 느끼는 통증, 즉 머리 부위의 근육통을 우리는 두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머리에 분포된 이 전두부, 또 측두부, 후두부 등 두정부 등의 근육들이 과긴장 수축돼서 느끼는 머리 근육의 통증을 두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근육의 통증이 우리는 어깨에 나타날 때는 견비통, 허리에 나타날 때는 요통이라고 표현하듯이 머리에 나타나는 근육통이기 때문에 두통,
또는 편두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두통, 편두통의 어떤 원인은 신경을 쓰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에 신경통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다르군요. 그 머리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가 느끼는 어떤 근육통이 두통과 또 편두통의 원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대로 좀 알면서 이 원인이 알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당연히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1, 2번 목표로 하여금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것이 가장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1, 2번 목표가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목뼈 양측에서 압박을 받고 있던 모든 신경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이 머리 쪽으로 가는 연결된 대부분의 긴장 수축되어 있던 근육들이 즉각 풀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유발됐던 통증들 역시 즉각 감소 내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 턱관절 주변을 지나는 신경의 압박을 없애주기 위해서 구강내 균형장치라는 것을 착용해야 됩니다. 구강내 균형장치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이 양쪽 턱관절의 신경의 압박이 차단되면서 이 머리 부분에 있는 두경부의 근육이 이완되고, 그리고 두통, 편두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강내 균형장치라는 것을 착용한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 물었다 하는 턱 운동이라든지 목의 회전 운동 등등의 4가지 목 운동, 그리고 2가지의 몸 운동, 몸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보행 운동 등을 같이 한다면은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네. 그럼 구강내 균형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4가지 운동을 실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그럼 1, 2번 경추가 틀어졌을 때 두통, 편두통 말고 또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질병이 불안, 불면증 등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만성 감기가 잘 걸리게 되고요. 또 신경쇠약, 신경과민, 또 신경질적인 성격 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울증 등을 비롯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이 1, 2번 목뼈가 틀어지고 고장이 났다고 불안, 불면증이나 만성 감기, 또 신경쇠약, 신경과민 또는 각종 유형의 신경정신과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이 사실 좀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박사님께 여러 가지 좀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이나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슨 목뼈가 틀어졌다고 불안, 불면증도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만성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정신과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2번 목뼈가 틀어져서 뇌로 올라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뇌의 중심 센터인 뇌줄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뇌는 우리 신체 통제 사령부이자 또 뇌줄기는 그 사령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 바로 이 사령관이자 사령부에 해당되는 뇌신경계와 뇌줄기가 비틀림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회로망의 센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뇌신경계 문제는 정서적인 면을 지배하는 뇌신경계 회로 이상을 초래하면서 머리가 무겁고 띵한 어떤 신체적인 문제와 어우러져서 정신과적인 문제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이유인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박사님, 목뼈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렇게 뇌줄기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게 설마 불안 또 어떤 그 불면증이나 신경쇠약 이런 좀 큰 질병들이잖아요. 그게 연결이 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목뼈가 틀어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질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 신체 통제 사령부에 해당되는 뇌줄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뇌줄기에 분포된 어떤 뇌신경의 센서가 고장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우선순위로 순서대로 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러한 불안 또는 불면증이나 신경쇠약, 신경과민,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정신과 질환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울증, 또 틱장애는 뚜레장애 등은 모두가 뇌가 느끼는, 즉 뇌신경계가 느끼는 정서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뇌 신경세포 손상 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다수 느끼는 어떤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모든 뇌의 문제이지만은 뇌의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한 상부 경추 1, 2번 목부에 아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은 뇌로 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면은 우리 신체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어떤 신경계 시스템의 고장이 난에 따라서 즉 정신과 질환 역시 다양한 종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박사님, 결국 이 경추 1, 2번이 이렇게 틀어져도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겠군요. 예. 뇌신경 세포가 고장나서 발생된 여러 질병은 이처럼 경추가 좀 틀어진 것과 대부분 관련성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1, 2번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틀어지지 않는다면은 뇌의 통로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뇌로 가는 통로가 뚫려 있고 정상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몸통과 머리통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은 뇌신경계, 뇌혈관계에 고장이 나겠습니까? 사고나 어떤 운동 부족, 그리고 음식으로 인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등 어떤 혈액 이상으로 인한 원인이 아닌 한 뇌로 가는 이 통로가 뚫려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뼈가 틀어져서 뇌와 몸통 간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그리고 뇌 줄기에 어떤 센서가 고장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희귀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만성 피로이고, 그 다음에 건망증이면서 주의력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어지럼증, 현기증이 발생하게 되고, 또 심할 경우는 구역질, 오심, 구역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통과 편두통이 많이 또 나타나는 편이고, 심할 경우는 이게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으로도 전변돼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경추 1, 2번이 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중에 지난번에 신경쇠약 또 신경과민이었죠. 오늘은 다양한 신경정신과 질환에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벌써 강의가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좀 마무리를 해 주시죠. 예,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아주 복잡 다단한 고유신경계 여러 개의 뇌신경 분포로 인해 턱관절의 만성적인 불균형은 전신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계통의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성적인 TMD, 즉 만성적인 턱관절의 불균형을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 신체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해서 뇌신경 세포에 해당되는 C5라는 것을 손상시키면서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고, 그리고 뇌의 기능을 유발하면서 전신의 증상을 나타낸다는 원리 기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불균형은 척추와 전신 척추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두개골의 봉합이 째명되어서 뒤틀리고 골반 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뇌 기능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1, 2번 경추가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아직 3분의 1도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동안 음식, 즉 턱관절이 음식을 씹는 단순한 역할만 하는 관절로 생각하셨던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만병의 원인이 턱관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만성 피로를 비롯해서 건망증,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 편두통, 또 불안, 불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경쇠약,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틱장애 등등의 신경정신과 질환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또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원인이 여러분의 턱관절과 1, 2번 경추의 아탈구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불균형화된 턱관절의 균형 조절은 여러분의 척추를 정상화시켜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뇌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며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줍니다. 여러분은 FCST 클리닉을 찾아가서 저녁에 잠잘 때만이라도 구강내 균형장치를 착용해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명나는 건강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턱관절과 척추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